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초대하는 입장인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오늘 말도 좀 보태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2015년 수영성 문화마을 사업 할 때부터 사실 인연이 되어서 지역에 대한 고민을 한 6, 7년 넘게 해왔던 것 같고요. 문화도시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새로운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하면서 좀 했던 고민들을 첫 번째 연은 발표에서 전미경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어방이라고 하는 것과의 어떤 연결을 좀 어떻게 해볼까 이런 고민까지 얹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도 많고,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수영구에 대해서 다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익숙한 방식으로 오래 봐오는 것들이 놓치고 가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뜯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 동으로 수영구가 이루어져 있는데 엄청 많아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지도만 딱 놓고 보니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지역 수영구에 좀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 일단 95년에 분구했다. 그래서 이제 구 자체가 돼본 경험이 이제 한 26년, 27년. 어떻게 보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에 비해서 이제 자수형성까지도 올라가고 얼마 전에는 동네 고읍성이 또 수영 쪽에 있었다 하고 이렇게 하면 천년 전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 역사를 다듬거나 뭔가 해보는 행정 단위의 경험은 20몇 년밖에 안 된 게 오히려 약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10km 남짓, 제곱미터 남짓입니다. 이게 한 30리가 아마 10km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30리면 걸어서 한 2시간, 1시간 반, 2시간이면 통과할 수 있는 그 정도인 것 같고 인구가 17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인구 밀도로 보면 이렇게 17,6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순위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전국에서 13번째, 14번째 한 요 정도 이제 통계가 2, 3년 전 거랑 최근 거랑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가지고 해서 13번째 정도 됩니다. 13번째가 어느 정도냐면 나머지 12개 도시는 전부 다 서울 안에 있는 지자체입니다. 서울 안에 있는 구 12개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저희 수영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km 내에 엄청 뽁짝거리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 안에 보면 어쨌든 지하철역 5개면 구를 통과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보로는 평지를 걸으면 1시간 30분, 조금 이렇게 돌아서 간다거나 하면 어쨌든 한 2시간이면 수영구를 관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은 마을버스가 몇 개씩, 코스가 몇 개씩도 있는데 수영구에는 마을버스 딱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딱 한 번 돌면 광안리도 볼 수 있고 아마 산 쪽으로도 좀 갔다가 아마 강변까지도 갈 수 있는 딱 하나의 마을버스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전거로는 아마 30분이면 통과가 가능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컴팩트 시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걷기 좋은 도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영에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부에서 봤을 때는 광안리가 어쨌든 제일 눈에 띄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영 강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러니까 산강 바다 흔히 말하는 다 가지고 있고 그 컴팩트한 작은 도시 안에 또 가지고 있을 것은 환경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은 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안대교, 그 다음에 도시고속도로 지나고, 그 다음에 한승역도 있고, 그 다음에 매립지로 이제 주거지로 변하고 있는 매립지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도 있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어떤 뭔가 평가를 해야 되는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는 지역이 수영이라고 할 정도로 웬만한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수영이 없는 것, 영화관이 없죠. 또 하나 빠뜨렸는데 백화점도 없습니다. 문화회관도 없고 대학도 없고 경찰서도 없고. 어떻게 보면 좀 환경적으로는 좀 풍성하지만 너무
좁은 지역 안에 뭔가를 해야 되니까 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 중에 또 뭐 없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문화나 어쨌든 공간적으로의 어떤 부족들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수영은 대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13번째 정도의 어떤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다. 그 제 생각에는 이번에 그 재개발된 아파트들이 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나면 한 두세 단계 더 위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공사 중이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인구 밀도가 충분하게 살고 있는 주거지를 등록한 사람들이 반영 안 된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몇 년 안에 한두 단계 정도는 더 밀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대도시라 보니까 양극화의 문제라거나 어쨌든 재개발 끊임없이 그 주거지도 재개발이 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어쨌든 광안리 해변에 있는 어떤 낮은 카페 건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고층 건물들이 해변가들을 좀 많이 들어와서 옛날의 어떤 풍경들이 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재개발의 문제가 관광지뿐만 아니라 주거지까지 같이 진행되고 있고요. 어쨌든 사람들 많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생기는 환경 문제, 대도시가 가질 만한 문제들을 수영도 그대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은 지방에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인구 변화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고령화 부산 안에 있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도 어쨌든 고령화 비율이 낮은 측면이 아닙니다. 원도심에 이어서 수용구가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여성 비율은 어제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탑이라고 제가 찾은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남보다도 더 여성 인구 비율이 높고요. 그다음에 합천이나 이런 시골보다도 더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이 높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나 이런 것들의 역할이 부족하죠. 특히나 이제 수영은 관광지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다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떤 생산 기반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지방 도시들이 겪고 있는 보수화의 문제들도 좀 딸려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지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다음에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거 두 가지를 크로스하면 바로 부산이 됩니다. 네, 부산이 그죠, 두 가지 문제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필요한 게 일반적인 어떤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좀 더 혁신적인 방식이라거나 각각이 나눠져 있는 어떤 체계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버넌스가 더 중요한 이유는 자원이 풍부하다거나 그다음에 어떤 경험이 누적이 많이 됐다거나 이런 도시들에서는 좀 덜 중요할지 몰라도 이 문제가 여러 층위가 겹쳐지고 있고 자원이 부족하다면 이 혁신적인 방식이거나 거버넌스를 통한 시민들의 참여의 방식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네. 그래서 부산이라는 곳이 좀 더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그 부산 안에서도 수영이 왜 어떤 문화적인 거버넌스나 혁신적인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할 지역일까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최근에 작년 올해까지 이제 플랜 B 문화예술협동조합이 조사하고 더해가는 방식으로 했을 때 처음에 저희가 약간 느슨하게 문화 단체 혹은 뭐 문화 공간 이런 게 한 몇 개 정도가 될 거냐 했을 때 저희가 처음에는 한 30개, 40개, 50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조사한 걸로 어쨌든 이런 창조적인 어떤 집단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한 300개 가까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저희도 찾으면서 좀 놀랬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는 채식, 젠더, 책방, 환경, 생태, 예술 이렇게 해서 다양성이 어느 정도 좀 골고루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것이 사회적 경제 영역이 부산 안에서는 가장 많은 기업들이 수영에 모여 있고요. 그다음에 자수형성, 천연기념물 두 그루, 4개의 무형문화재, 이 완전 복합적인 뭔가들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수영이 약간 지금까지 좀 외부에서 봐왔던 혹은 내부적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인식했던 약간 관광지가 우리의 도시의 미래가 될까, 아니면 사람들이 지금 살기 좋다고 해가지고 수영으로 많이 옵니다, 맞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그런 주거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인가,
혹은 조금 부족하지만 이때까지 좀 주 강세를 가졌던 그 약간 관광 서비스, 숙박, 요식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영구의 주 어떤 생산 기반이었는데, 물론 그것이 코로나 시기나 이런 것들 통해서 약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다른 관광 지역으로서 그 부상하고 있는 부산의 다른 구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곳에 새로운 어떤 일터로서의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도시의 미래가 될 것이냐, 이런 것이 하나로 선택해가지고 될 문제인지 아니면 복합적으로 가야 될 건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빙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어방이라는 거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이 그 참여적인 어떤 성격도 있지만 오히려 생산을 같이 하고 분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렸고,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어방이, 근데 어반이 도시인데 도시에다가 거버넌스를 강조하면 또 어방이기도 한 것 같아서 이게 가칭입니다. 이거 이렇게 쓸지 말지는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생산과 분배를, 현대 도시에서 생산과 분배를 한다면 뭐 멸치를 잡으러 나갈 수도 없는 거고 바닷가에 지금. 네, 그럼 뭘 생산하고 뭘 분배하면 좋을 건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생산과 분배의 핵심이 문화를 통해서 혹은 시민 참여를 통해서 지역 문제를 같이 발굴하고 해결한다. 혹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 하면 그 가치를 서로 나누는 것을 만들어 간다. 지금까지는 발화의 기회나 뭔가 지역에 살고 있어도 살고 있는지 잘 몰랐던 사람들을 찾아내거나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문화적인 다양성을 좀 확보해 나간다. 혹은 미래의 수영이 조금은 더 부산의 도시 전체를 좀 선도하는 지역으로서의 가능성은 없는가. 하여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좀 중요한 방향이, 생산과 분배의 방향이 이런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영 문화도시가 그 앞으로 좀 추진할 사업의 샘플 몇 가지들을 보여드리고 이제 마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사니까, 밀도가 높으니까 그 부족한 것이 지대가 높아가지고 그 다른 지역에 있는 문화회관 혹은 어떤 문화 공간적인 개념을 포함해서 사실은 시민들이 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자연 환경에 기대는 부분을 빼면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하게 공공이 주도해서 막 공간들을 많이 만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부족한 것은 공공이 만드는 거는 만들고 민간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들까지의 연결망을 촘촘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면 어떨까. 네, 그래서 좀 가까이에 어떤 키워드들의 문화 공간이 있고 구 전체로는 어떻게 지형도 어떤 공간들이나 콘텐츠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찾아가기 쉬운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그다음에 그 시민들이 만들고 또 시민들이 활용할 수도 있는, 시민들이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 이를테면 지금 노키즈존의 가게들이 수영구에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서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서 노키즈존인 공간들 혹은 채식을 할 수 있는 공간들, 뭐 책방들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 둘씩 지도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만들어진 것을 활용도 할 수 있고 시민들이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는, 네, 좁고 많은 것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정보 플랫폼을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떨까. 네, 또 하나는 그 공공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도 없고 뭐 그렇지만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게 뭔지를 합의해보고 합의된 것에 대해서 민간이 그것을 실행을 하면 아예 그냥 성과적인 보상을 공공의 자금으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모든 것을 사업화한다거나 모든 기구를 만든다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이랑 동반 성장하는 방식으로 사회성과 보상 제도 같은 것들을 수행의 어떤 모델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하면서 수행의 문화도시의 어방이라는 민간의 협동 혹은 거버넌스를
조금 더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단초들입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활동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취향이나 다양성에 대한 존중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그다음에 대도시의 문제와 지역의 문제를 둘 다 가지고 있다 하면 이런 것보다 더 혁신적이거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나 뭐 시민 참여를 통한 방법 솔루션들을 찾아가는 노력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